네, 물론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기는 했지만 과거의 유동성만으로 올라갔었던 강세 장과는 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AI 수요가 반도체와 IT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고 한국 바이오텍 기업들의 성과도 하나둘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펀더멘털은 좀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외에 우리가 또 테마나 종목 안에서 봐야 할 것들은 없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발하셨네요. 네. 깔끔하게 자러 왔습니다. 네, 제가 한눈에 알아봤죠. 네. 네. 종목 이제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순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좀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이제 펀더멘탈이 강하고 시장에 대한 체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종목에 대한 선정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에 대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테마와 종목에 대한 선정에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역시나 시장의 특징을 꼽아 주셨습니다. 종목 리뷰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김정현 앵커가 원전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뭔가 반도체와 바이오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진이라는 종목이 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유독 강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고 나서 그 후속주로 말씀을 드렸으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강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놓치신 분들은 우진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도 오늘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밀 소재를 이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여기에 반사 수혜로 같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는 우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커플링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가벼운 우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시세가 많이 분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터치하고 약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 15,000원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다 판단되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를 상향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올려주셨고요. 15,000원까지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솔직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것 빼고는 흠잡을 만한 게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주말간에 예상보다 조금 일찍 ALT B4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기사가 나오면서 키트로다 SC가 이제 FDA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급등이 프리장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알테오젠은 추가적으로 로열티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한양행도 이제 승인이 나타나고 나서 세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갔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오늘 윗꼬리가 달긴 했지만 모멘텀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가 2차로는 60만 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가 있다 보니까 단순 세론으로 겁먹기보다는 앞으로 로열티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승폭이 축소가 된 게 세론이 좀 작용해서인데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자리 6으로 달라지는 걸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가지고 온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고객 예탁금이 워낙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테마로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에이펙 경주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한번 모멘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방한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된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전 또 다른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만 이제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공급망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화두가 될 만한 의제가 우리가 봐야 할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테마들
테마들을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주요 의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디지털 AI 전환, 친환경 성장에 대한 의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모멘텀으로는 재생 에너지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 에너지를 첫 번째 테마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쪽에서는 요즘에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네, 최근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에서는 해상풍력 전력망에 대한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대한 보급은 가속도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훼손이 되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부각을 못 받았던 기업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좀 사이클이 크게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응용하면서 테마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 한번 지켜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역시나 정부 정책과 좀 이슈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장점으로 부각될 만한 모멘텀은 뭐가 있죠? 네, 이번에 에이펙에 대한 이제 일정에 따라서 에너지 안보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테마적인 수급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는 당장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이벤트 속에서도 기대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한번 재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일정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해볼 포인트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 자체를 이제 높이 평가해 볼 만하다라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패턴을 보시게 되면 한번 급등이 크게 나오고 나서 세론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이펙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라든지 글로벌 이제 구축망을 넓힌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세론이 좀 깊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수익을 안전하게 챙기면서 그 다음에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는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랑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기술을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얼만큼에 대한 실적을 가져갈 수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플에 대한 계산이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세론이 깊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차 전지를 고생했었던 그런 사이클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을지 디테일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볼만한 테마로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꼽아주셨고요. 테마가 전혀 오늘은 감이 안 오거든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의제 중에 디지털 전환 쪽에 모멘텀이 있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디지털 전환의 가장 커다란 모멘텀은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는 AI 소프트웨어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셨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약간 조용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는 소버린 AI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버린 AI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의 좀 모멘텀 미래 전략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에 대한 발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성장이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가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AI 경쟁에서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이제는 3위가 한국으로 치고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AI 연구원에서 지금 개발한 AI 기술이 지금 전 세계에서 3위를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는 다시 한 번 더 커다랗게 모멘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 정리해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뭐 생성형 AI라든지 클라우드 사스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산업 자체가 성장에 대한 전망이 연평균 20%에서 3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성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치 멀티플은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경쟁이 이어지면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융이나 헬스케어, 제조,
엔터테인먼트 거의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든 산업에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커다랗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성장을 하고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 산업이 대체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쪽 산업의 성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건 잘 알겠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직까지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거를 다듬기 위해서 사실 AI 기본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AI 산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규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개발을 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조금 더뎌질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라고 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마가 여러 번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기술력을 얼만큼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에 대한 이제 등락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멀티플이라든지 기술력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커다란 단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생에너지에 이어서 AI 소프트웨어까지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알아봤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는 어떤 테마를 오늘 선택하셨나요? 네, 오늘 사실은 뜬금없는 두 테마를 가져와서 바이오랑 반도체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져왔는데 또 뜬금없을 때 주목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AI 소프트웨어가 맞다라 보는데 저는 또 언급이 되면 좀 기대 수익률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한 오늘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풍력, 태양광, 수소 이 정도가 저는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오늘은 좀 태양광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태양광 하면 바로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태양광 하면 이제 대표되는 기업인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좋게 보신 걸까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풍력에너지는 약간 움직이긴 했었는데 태양광은 아직 안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 중에서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 제조를 넘어서 이제 발전이나 서비스, 재활용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원웨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태양광에서 대장 역할은 하나솔루션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태양광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QC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택용 모듈에 전 세계 5년 동안 1위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모듈이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QCell은 미국에서 잘 팔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국내에서도 인프라를 확대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양 국가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은 현재가에서 넥스트레이드로 편입이 가능하고 워낙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3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25,000원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로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종목에 집중한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3,000당제 32%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해드렸고 좋은 종목 너무나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지금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도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셔서 인사이트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얘기 많이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